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 들어가 볼게요. 자, 한국전력공사 한전이 탈원전 때문에 적자를 보고 있다라는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전의 적자 탈원전 때문인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한전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고 그 적자 폭이 커지고 있다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는데 그 원인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이다라는 게 대부분의 언론들의 논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짚어보고 싶었어요. 제가 이제 봤는데 제가 알기로 탈원전 정책은 아직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앞으로 더 많은 새로운 원전을 짓기로 한 원전들은 지속적으로 짓고 노후된 원전을 폐기를 하고 새로운 원전을 짓지 않는다. 근데 그게 이미 한 20년 동안 지을 계획이 지금 이미 다 돼 있는 걸로 아는데 네. 새로운 원전을 짓는 거를 정하지 않았던 것 때문에 한전에 적자가 난다라는 거가 제가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안 돼서. 근데 조중동이나 이런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탈원전의 직격탄 이런 표현을 많이 쓰길래 뭔지 잘 몰라가지고. 그 보수 언론에서 주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경제신문이랑 그 조중동에서 이제 많이 이제 탈원전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탈원전 때문에 한전이 적자가 났고 적자가 났으니 전기요금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알고 계시면은 저는 좀 세상을 보는데 그 조금 더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흙과 백이 없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어떤 결과든 이 정확히 하나의 이유 때문에 생긴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탈원전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 이 한전의 모든 적자가 일어난 게 아니라 그런 적자가 일어난 거를 이제 상태를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통계를 하셔서 이제 아시겠지만 그 어떤 현상이 하나가 일어나면 이 현상에 대한 그 영향을 주는 게 뭐가 있을까를 이렇게 체크를 해보는 건데 여기 나와 있는 그 산업통상자원부 같은 곳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이제 탈원전 때문에 물론 영향이 있다. 그런데 그건 한 18% 정도고 82%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미 탈원전이 머리에 꽂힌 사람들은 그게 머리에 들어올 리가 없죠. 이게 탈원전 때문에 이제 전기 요금 올라가고 서민 경제 이제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뭐 제조업들 이제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근데 말씀하셨듯이 아직 우리나라의 탈원전은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탈원전이 들어가면서 추가가 된 게 뭐가 있었냐면 그 정비가 좀 이제 빡세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원전들이 이제 정비랑 이제 가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안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후쿠시마가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후쿠시마가 터졌는데 우리나라 원자로는 안전하냐라는 걸 이제 체크를 해본 거죠. 체크를 해봤더니 경납 건물 철판 부식이 있는 게 9기가 있었고 콘크리트 공급이 부실한, 그러니까 콘크리트에 이제 구멍이 나가지고 좀 그런 부실 공사가 돼 있었던 게 13개가 있어가지고 얘네들을 이제 점검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뭐를 좀 봤었는데 그 우리나라에 그 원래 그 안에 들어있는 파이프가 있잖아요. 원전에 이제 파이프가 들어가는 그 원료로 돼 있는 게 있는데 정확히 이름 모르겠는데 무슨 뭐뭐뭐 600이라고 돼 있는 게 있던데 그게 이제 한 30년 40년 전부터 이제 미국이나 그 프랑스에서는 사용을 하면 안 된다. 너무 잘 녹고 부식이 되더라. 그래가지고 그걸 업그레이드한 690으로 이제 이용을 하라고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한 90년대쯤 만들었던 게 대부분 그걸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후쿠시마가 터지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좀 이제 보수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16년부터 이제 16년 6월부터 이제 원전 정비를 이제 꽤 많이 이제 들어갔습니다. 좀 빡세게 하기 시작한 거군요. 네. 그때부터 이제 그때는 사실 뭐 박근혜 정부죠. 이렇게 막 했는데 그런 정비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원전 가동률이라는 게 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처음에 탈원전 정책을 하면서는 그 원자로를 이제 안 짓는 것부터 얘기가 들어갔었는데 너무 반발이 심했던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전기요금도 정말 많이 들고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니까 이제 한 발 물러선 탈원전 정책을 한 거죠. 노후된 거를 계속 보수해가지고 재사용을 하지 말고 그 사용 연한이 이제 끝나면 그걸 그대로 폐기를 하고
그리고 지금 계획된 거 말고는 추가로 이제 원전을 짓지 않겠다라는 네. 거였죠. 물론 근데 원전을 짓지 않겠다라고 지금 정부가 얘기를 하지만 다음 정부에서는 원전을 짓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지으려는 계획을 중단시키거나 그런 파기한 거가 아니고 그 원전 가동률이 살짝 떨어졌어요. 한 80% 정도에서 70% 정도로 떨어졌는데 그 많이 그 얘기를 하는 이 경제신문이나 그런 조중동 얘기를 보면은 되게 근거가 빈약하다는 거를 여러분들도 그냥 쉽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탈원전을 하게 되면은 탈원전 때문에 뭐가 이제 돼가지고 어떻게 문제가 생겨서 얘네들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보면은 그 탈원전을 해가지고 원전 가동률이 떨어져서 그래서 돈이 많이 든다. 그 자리를 이제 LNG로 이제 때우고 있기 때문에 LNG가 워낙 비싸니까 문제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있어서 그 한전에서 이제 적자가 대부분 얘기를 하듯이 그때 LNG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주요 원인이 LNG가 가격이 이제 상승을 해가지고 그 영업이익이 감소를 한 게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LNG 수입 단가가 높아져서 네. 일단 좀 상황을 좀 정리를 하면 지금 한전 적자가 났어요. 네. 한전 적자가 났는데 적자가 난 건 원인이 하나 때문이 아니에요. 다양한 원인의 복합 때문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석탄 발전이 가장 단가가 싸요. 네. 석탄이 싸니까. 근데 석탄 발전을 떼면 미세먼지가 겁나게 나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한 몇 년 동안 죽겠다고 난리를 쳤잖아요. 그래서 석탄 비율을 줄여요. 그 태안 쪽인가요? 석탄 발전소 많은 데는 석탄 발전소 많은데 헬이는 지옥이더라고요, 네. 완전히. 그래서 석탄 발전소 비율을 줄여요. 그럼 LNG를 많이 사야 되죠. 네. 그럼 LNG를 많이 사야 되는데 LNG 가격이 하필 올랐어요. 하필 올랐고 그 다음에 하필 지난 겨울에 따뜻했어요. 따뜻해서 지난 겨울에 전기가 많이 안 팔린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 원전 가동률이 순간 떨어져서 또 비싼 LNG를 조금 더 써야 됐어요. 그런 것들이 복합되니까 이 적자 이렇게 나왔는데 아, 전기가 안 팔린 것도 있구나. 전기는 생산하고 안 팔리면 버려지니까. 그렇죠. 전기는 그때 바로 써야 되는데 바로 써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겹쳐져서 이 적자라는 걸로 나왔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반발이 되게 많잖아요. 네. 저도 탈원전은 정말 과학을 1도 이해하지 못하는 문과 애들한테서 나온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탈원전에 대한 반감과 정부에 대한 반감이 더해져서 이성적이지 않은 연결고리로 공격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탈원전 때문에 한전 적자가 났다는 것 자체는 정치적인 공격이 맞아요. 하지만 한전 적자가 난 것도 문제가 맞아요. 그 다음에 탈원전 정책도 문제가 맞아요. 하지만 이거 두 개가 연결고리가 없었던 것 뿐이죠. 네. 근데 그 연결고리를 몇몇 언론에서 만들어서 그걸 마치 한 묶음인 양 보여준 거고. 근데 그게 이해가 쉬우니까. 저는 탈원전이라는 용어를 만든 정책을 쓸 때 어차피 문재인 정부에서 하려고 지금 탈원전이라고 하는 게 진짜 뭔가 환경적으로 뭐 친환경적인 정부 이런 걸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계획되어 있는 원전은 다 짓고 그 이외에 새로운 원전에 대한 플랜은 하지 않고 거기에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나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를 그동안에 연구에 좀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탈원전이라는 용어 말고도 그냥 뭐 에너지 다변화 뭐 이런 여러 가지 용어를 써서 거부감을 좀 줄일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이번 정부의 사람들이 탈자를 정말 좋아해요. 그러면 탈코르셋, 이거 정부가 안 짜는 탈원전. 탈코르셋은 그러니까 그 지금 정부가 지금 정부의 주요 탈모? 탈모요? 탈룰라. 근데 그 지금 그 탈원전 정책을 기획한 사람들이랑 그 다음에 지금 정부의 주요 정책 기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철학이 되게 비슷해요. 인정합니다. 예, 환경주의적 철학, 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약간의 사회복지주의 그런 것들이 다 결합돼 있는데 거기에 과학, 이성, 기술은 없어요. 저도 문재인 정부의 이런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겉멋든 멍청이들이라고 예. 마음에 안 들고 현실과 안 맞는 것들이 꽤나 많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이런 것도 하면 저 인간은 문재인 정부를 좋아하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 불만이 되게 많아요. 근데 참 탈원전이라는 게 그 저는 두 진영의 싸움이라고 보거든요. 그 전력 생산을 하는 쪽이 이제 친환경 전력 생산이 있고 그리고 탈원전이 있잖아요. 그런데
누구 말이 맞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모르죠. 그리고 탈원전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원전을 없애고 다른 걸로 가자라는 것도 아니고 원전은 우리가 비중을 줄이기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동안에 대체 에너지나 재생 에너지 여기에다가 투자를 많이 해서 효율을 올리는 작업을 해보자라는 거고, 그게 그때까지 안 되면 그 다음에 원전 다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정책이란 말이에요. 근데 탈원전이라고 땅땅 찍어버리니까 되게 친환경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대체 에너지로 만약에 개발했다가 안 되면 원전에서 지어야지 어떡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뭔가 탈원전이라는 걸 안 했어도 다른 정부도 원전에 대한 비중을 줄일 수는 없지만 대체 에너지나 뭐 이런 에너지에 대한 투자도 당연히 했겠죠. 근데 탈원전이라는 이 프레임을 갖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이게 되게 바보 같은 진짜 멍청한 짓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겁먹든 멍청한 놈들이 낸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기본적으로 정책하는 사람들은 심시티 플레이 타임 4,000시간 정도는 하고 그 다음에 정책을 해라. 인정합니다. 심시티만 해봐도 다 나오는 건데. 인정합니다. 도시 건설 시뮬레이션만 해봐도 교통 정책, 에너지 정책, 쓰레기 정책, 그럼요. 신경 쓸 게 얼마나 많아요. 네. 그러니까 탈원전이라 그러면 멋있어 보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겁먹든 멍청이라고 말씀드린 게, 멋있어 보이는 거 선점하고 싶은 거 막 가져다가 초반에 한 거예요. 근데 결국 그거를 누가 도장을 찍었냐? 문재인 대통령이 도장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욕먹어야 되는 포인트라고 봅니다. 근데 그 탈원전이라는 게 반드시 또 욕을 먹어야 되느냐라는 그렇죠. 거는 그러니까 저는 좀 되면 네. 대안이 있으면 원전 안 쓰는 게 좋죠. 아니요, 대안이 있어도 원전을 써야 돼요. 왜요? 원전은 기본적으로 원전이 가지는 유일한 리스크는 방사능이에요. 유일한 네. 리스크. 네. 네. 그 리스크가 생길 확률은 굉장히 적어요. 네. 근데 나머지는 뭘 해도 굉장히 많은 수의 리스크를 동반해요. 예를 들어 석탄, 미세먼지 나오죠? LNG, 화석 연료로 지구 온난화 되죠? 그 다음에 태양광, 태양열, 그거 다 뭘로 만들어요? 그 패널을 뭘로 만들어요? 그 패널 만드는 과정에서 생기는 환경 호르몬, 그 다음에 중금속 중독, 이런 것들은 왜 다 고려를 안 하냐고요. 전체적인 오염의 총량을 따지면 확실하게 원전이 제일 적을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에는 우리가 아직까지도 못하고 있는, 전 세계가 다 못하고 있는 게 방패장이거든요. 고준위 방패장 우리는 아직 없거든요. 그렇죠. 그게 지금 빨리 개발한 곳이 북유럽 이런 데서 고준위 방패장을 하는데, 그걸 땅을 엄청 판 다음에 묻는 거예요.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묻으면 돼요. 왜냐하면 땅에서도 방사능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부지를 선정하는데 몇십 년이 걸렸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미 벌써 고준위 방패물들이 많이 있고,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인데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거죠. 지금 경주 방패장은 저준위 방패물이잖아요. 그냥 이 옷이나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폐기물 처리에 대한 비용이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경제적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아직 따져보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고준위 방패장을 만드는 비용이 얼마가 될 것이냐, 이게 사회적인 비용과 지적인 비용까지 어딘가는 묻어야 되거든요. 폐기물 인정. 네, 그건 인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를 봐야 실질적으로 이제 원전에 대해서 이거를 몇십 년을 쓰고 방패장까지 만들고 이거를 다 뽑았을 때 비용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제 아직까지는 방패장을 들어가는 비용이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경주의 방패장만 해도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그 비용을 치르고 이제 저준위 방패장까지는 만들었는데, 고준위 방패장을 만드는 건 우리 아직 사회적인 합의에 대한 말조차 꺼내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북유럽은 지금 한 몇십 년, 30년 동안인가 그걸 해서 이제 사프고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문제고 비용적인 부분도 만만치 않은 부분이죠.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우라늄에는 세금이 안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예전에 그 원전 활성화 정책을 하면서 다 면세로 돼가지고 그 세금을 또 거기에는 부여하지 않고 있다 그럽니다. 근데 생각해보면은 누가 거기에다가 일반인이 무슨 우라늄을 갖다가 뭐 발전을 할 거예요? 어디다 쓸 거예요? 딱 거기밖에 쓸 데가 없으니까 뭐 그런 얘기도 좀 웃긴 얘기긴 한데, 그 하여튼 친환경 쪽의 얘기는 지금 저쪽에서 주장을 하는 거는 정말 그 발전을 하는 것까지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뒤에 나와 있는 그 폐기물이나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 처리의 문제에 네. 대한 비용이 아직까지 안 근데 들어가 네. 있는 건 그 맞아요. 처리 문제에 대한 비용은 대체 에너지도 똑같아요. 대체 에너지도 결국은 그 태양광 패널 다 어디 갖다 버릴 건데요. 결국 다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방사선 폐기물 같은 것들을 처리할 기술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폐기물이 적게 나오는
이제 핵융합 발전으로 넘어가야 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인류가 가져가는 기술적인 진보란 말이에요. 인정. 그런데 탈원전 하자. 그러면 그 스킬트리 안 찍겠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저는 탈원전이라는 용어 자체에 반대라고 계속 얘기를 하지만 우리나라가 원전 관련돼서 원전 숫자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거나 그렇진 않은데 우리나라 땅에 대한 밀집도라고 해야 되나요? 이건 되게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피해가 커지는 확률은 되게 높은데 사고가 아직 한 번도 안 났죠. 그래서 이제 과학자는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원전 말고 다른 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분명히 있기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그렇죠. 가야 되는 거죠. 같이 가야죠. 같이 가야 되는데 이걸 안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 그럼 봐요. 탈원전 선언을 했어요. 그럼 우리나라에 물리학과, 원자핵공학과 누가 갈 거냐고요. 맞아요. 당장 나 맞아요. 이번에 학부형이에요. 대학 원서내야 되는데 서울대 핵물리학과 누가 갈 거예요. 안 가죠. 아무도 안 가요. 죽은 산업이다. 이제 죽은 산업인데 그럼 우리 이때까지 이루었던 기술 발전은 뭐 할 거냐고. 그리고 최근에 어떤 시민단체가 우리나라 핵융합 기술이 생각보다 세계 최상위권이에요. 높아요. 되게 잘하는 편이에요. 세계 최상위권인데 핵융합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고 하니까 환경단체에서 핵융합은 태양에서나 일어나는 거라서 허황된 기술이니 투자를 하지 맙시다 라는 의견서를 냈어요. 그 의견서를 보고 제가 진짜 완전 부들부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암은 정복 못하는데 암에 대한 투자는 왜 하는 거며 그럼 우리가 스킬트리를 왜 찍는 거예요 도대체. 걔네들은 걔네 일을 한 거죠. 그냥 환경단체들.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 거죠. 네, 걔네들은 뭐 그 핵융합과 핵분열에 대한 차이를 한번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좀 많이 핵융합과 모르시죠. 핵분열을 지금 경수로 중수로도 모를걸요? 모르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네. 알 필요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 조금 더 친절한 설명을 저희가 맞아요. 그 해드려야 돼요. 그 네. 핵융합은 아직 그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핵융합이 태양이잖아요. 네, 핵융합은 태양이죠. 태양이 열을 내는 원리가 핵융합으로 열을 계속 내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핵분열은 원소가 무거운 원소가 가벼운 원소로 쪼개지면서 생기는 질량 손실이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고. 그게 원자폭탄의 원리인가요? 원자폭탄의 원리. 원자폭탄이 예전 원자폭탄의 원리인 거죠. 그러니까 핵이 분열하면서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는 게 네. 원자폭탄의 원리인 거고. 그렇죠. 히로시마랑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그 네. 핵폭탄의 그게 원리인 거고. 핵폭탄이 핵분열의 에너지를 핵분열인 이용한 거고. 그 다음에 가벼운 원자가 두 개가 부딪히면서 더 무거운 원자가 되면서 생기는 질량 손실 때문에 이제 생기는 에너지가 핵융합 에너지인 거죠. 그러니까 수소폭탄. 네. 수소폭탄이고 태양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핵융합이거든요. 근데 핵융합이 아직까지는 그 경제성이 있을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들인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밖으로 나와야지 우리가 발전 용도로 쓸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아직까지 경제성 있게 우리가 핵융합 하느라 쓴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나오게 하는 방법은 아직까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유일한 방법이 수소폭탄이죠. 근데 수소폭탄 제어가 안 되니까 그렇죠. 우리가 제어되는 수준에서 핵융합을 아직 실현 가능한 게 불가능한데 우리나라에 있는 K스타라는 핵융합로가 그나마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1억 도를 몇 초 동안 유지했느냐 뭐 이런 거가 기사에 막 과학자들은 되게 관심이 있거든요. 이게 길어지면 결국은 핵융합 발전소를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인공태양을 가지고 환경에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 무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핵융합이 보통 몇 억도 그러잖아요. 그럼 몇 억도가 실제 여기 닿으면 용기가 다 녹아서 없어지죠. 네. 없어지니까 그거를 플라즈마 같은 걸로 전자기장으로 묶어서 이 가운데에서 붕 띄운 상태에서 융합을 시키는 거예요. 그걸 우리 토카막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융합은 해야 돼요. 그렇죠. 핵융합 우리 인류의 미래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류가 화성까지 날아가려면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문명을 해야 돼요. 게임은 문명을 하셔야 돼요. 진취적인 게임을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그냥 상식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게 경수로와 중수로가 네. 이제 있거든요. 경수로는 북한 때문에 우리가 많이 들었거든요. 네. 한국형 경수로를 북한에 많이 그 핵발전소 때문에 뭐 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 핵분열 발전소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 핵 분열을 막 시켜가지고 뜨거울 거 아니에요. 거기다 이제 물을 끼얹어가지고 수증기가 확 생기면 그걸로 이제 터빈을 결국은 돌려가지고 이제 발전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게 그 태양 열 빼고는 다 터빈 돌려가지고 발전하는 거예요. 석탄도 마찬가지고 LNG도 마찬가지고 다 이렇게 불 내가지고 그걸 물 끓여가지고 터빈 돌리는 거고 수력은 이제 댐에서 물 나오면서 이제 그게 이제 터빈 돌려가지고 만들어지는 거고 풍력은 풍차 돌리는 거고 조력은 이제 돌려야 돼요. 네, 네. 다 돌려야 그게 터빈이 돌아야 이제 발전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 경수로 같은 경우에는 그 우라늄을 이제 우라늄을 농축해가지고 이제 집어넣어야 되는 그런 거고, 이제 중수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축 우라늄이 아니라 그냥 일반 거를 이제 집어넣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그 농축을 시켜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거죠. 근데 중수로를 왜 북한에 제공하지 않냐면, 중수로 그 기술에서는 이제 플루토늄이 이제 생산이 되죠. 그러더라고요. 핵 원료가 생산이 되죠. 네. 중수로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보면은 북한에 지원하던 그 원자력 발전소, 정수로를 많이 지원했어요. 네, 정수로. 그 얘기는 농축 우라늄을 이제 사다가 그 만들어진 걸 사다가 거기다 이제 딱 집어넣어 연료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이제 핵무기를 만드는 데는 뭐 좀 그래도 덜 핵무기랑은 큰 상관이 없다. 하지만 중수로를 준다면 얘네들이 이제 플루토늄을 생산을 해서 핵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근데 이제 와 생각하면 참 경수로 지어주는 것만큼 허황된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김영삼 대통령 때. 예, 정말 경수로 지어주면 그냥 가만히 있나? 그렇죠. 참 웃긴 사람들이 네. 지금 나를 생각해 보면 순진해. 그러니까 한국 정치인들이 너무 순진해. 착해. 아 진짜. 자, 한전 적자가 탈원전 때문인지 한번 살펴봤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고, 탈원전 때문만은 아니다. 이게 일단은 팩트라는 거. 근데 탈원전 정책은 바보 같은 거다. 탈원전 싫어. 시사건건에서 저도 탈원전은 네. 탈원전이랑 워딩 자체가 되게 바보 같아요. 탈자 들어가면 다 이상하다니까요. 탈자 좀 이상해. 탈자는 우리가 다 싫어하는 걸로 합시다. 킹찍탈 몇 개 있잖아요. 자, 두 번째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